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복지 정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함께 준비하는 채널 젠틀실버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혜택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어르신 한 분당 연간 최대 800만 원에 달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고 직접 신청하셔야만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 계시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이라는 걱정으로 인해 정당한 혜택을 놓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 제도별로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까지 포함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 부부가맥 제도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될 경우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서 20%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부부가맥 제도가 적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실 경우 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어르신이라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배우자 역시 기초연금 대상자인 경우에는 각자 24만 원씩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부부가맥 제도가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현재 20%였던 가맥 비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들며 장기적으로는 부부가맥 제도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면서도 각자 온전한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함께 살아오신 부부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심리적 안정감도 제공할 것입니다.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기존 대비 연간 약 140만 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단순한 금액 증가를 넘어서 노후 생활 계획 수립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직자 노령연금 가맥 제도 폐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이 줄어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많은 어르신들께서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은 의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 감액을 우려하여 경제활동을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능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가 제약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전면 폐지됩니다. 즉,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개인의 능력과 의욕에 따라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어르신께서 파트타임으로 월 200만 원의 소득을 올리신다면 기존에는 연금이 일정 부분 감액되었지만 이제는 연금 100만 원과 근로소득 200만 원을 모두 온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2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의료비 지원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내장 수술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백내장은 노인성 질환 중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의 경우 기존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가 200만 원 이상의 고액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기존에 200만 원 이상이던 수술 비용이 본인 부담금 10만 원 내외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원거리와 근거리를 모두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고급 의료기술로 수술 후 돋보기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삶의 질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 확대입니다.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인공관절 수술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필요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러나 고급 인공관절 재료나 최신 수술 기법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적이어서 환자 부담이 상당했습니다. 이제는 고급 인공관절 재료와 최신 수술 기법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라믹이나 고분자 소재 등의 우수한 인공관절 재료 사용 시에도 본인 부담금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치과 치료 건강보험 확대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에는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던 임플란트가 이제는 개수 제한이 완화되고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한 개당 100만 원 이상이던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으로 30만 원 내외로 줄어들어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틀니의 경우 기존에는 7년에 1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이 제한이 완화되어 더 자주 새로운 틀니를 제작하거나 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잇몸 상태 변화나 틀니 손상 시에도 부담 없이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은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대로 씹고 삼키는 기능은 영양 섭취와 직결되며 이는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자신감 있는 표정과 원활한 대화를 위해서도 구강 건강은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재가요양 서비스는 하루 4시간을 기본으로 제공되었으나 이는 실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요구에 비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재가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이 6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가능하게 합니다. 확대된 시간에는 기본적인 신체 돌봄뿐만 아니라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서비스, 간단한 의료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치매나 거동 불편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간병비 건강보험 지원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병원 입원 시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하루 10만 원에서 1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러한 간병비는 가계에 큰 부담이 되었으며 가족들이 교대로 간병을 하는 경우에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이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간병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증질환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독거노인이나 가족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보다 높은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에서는 요양보호사와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과 함께 인력 확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기 시간도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생활비 지원 바우처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 바우처입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월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의 교통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바우처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호환됩니다. 교통비 바우처는 전용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매월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께서는 교통비 부담 없이 병원 방문, 장보기, 친구 만나기, 문화활동 참여 등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택시 이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실질적인 이동권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바우처도 제공됩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인 어르신들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월 3만 원의 통신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스마트폰 요금, 인터넷 요금, 유선전화 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한 가족과의 소통, 온라인 쇼핑, 각종 정보 검색, 모바일 뱅킹 등은 이제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통신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께서도 경제적 부담 없이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화비 지원 바우처도 주목할 만합니다. 어르신들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연간 20만 원의 문화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이는 영화 관람, 연극 뮤지컬 관람, 박물관 미술관 입장, 도서 구입, 문화 강좌 수강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활동은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인지 기능 유지, 사회적 관계 형성, 정서적 안정감 확보 등 노년기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통비, 통신비, 문화비 바우처를 모두 합하면 연간 약 156만 원의 생활비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가계 부담을 크게 덜어줄 뿐만 아니라 보다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로 재난안전망 및 응급지원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변화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절기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에어컨, 선풍기, 난방기구 등의 전기료에 대해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지원하며 특히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 확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패턴이 발견될 경우 자동으로 관련 기관에 알림이 전송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전문 생활 지원사가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건강 상태를 점검합니다.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서 필요한 서비스 연계나 응급 상황 대응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안전망은 어르신들께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의 경우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생활에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곤 합니다.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인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든 혜택을 종합하면 어르신 한 분당 연간 최대 800만 원 상당의 직간접적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 증액으로 연간 약 144만 원, 의료비 절약으로 연간 약 200만 원, 돌봄 서비스 비용 절약으로 연간 약 240만 원, 생활비 바우처로 연간 약 156만 원, 냉난방비 지원으로 연간 약 60만 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이러한 제도 개선은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경제적 부담 없는 의료 접근을 통한 건강권 보장, 자유로운 교통수단 이용을 통한 이동권 확보,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문화권 향유,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통한 안전권 확립,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소통권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요 신청기관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시군구청입니다. 동주민센터는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관련 업무 및 기초연금 신청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지원 및 장기요양 서비스 신청을, 시군구청에서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상담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가 있으며 서비스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상담 및 자격 확인을 받고 서류 작성 및 제출을 한 후 심사 및 승인 과정을 거쳐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예전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도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었고 의료비 지원은 건강보험료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바우처 지원은 중위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마음으로라도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복지제도 신청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많으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가족이나 지인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대리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어르신들께서는 정부 지원을 받으면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봐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복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한 가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혜택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복지 서비스 이용 내역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모든 복지 혜택은 어르신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힘써주신 어르신들께서 노후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알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알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해당되는 혜택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주변의 가족, 친구, 지인분들과도 꼭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정보가 또 다른 사람의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보 공유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젠틀실버는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유용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젠틀실버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